안녕하세요. 박미수 원장입니다. 오늘은 중년의 뱃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나이살이라고 그러죠. 나이살이 생기는 이유는 뭐 다양하게 있지만, 젊은 사람들, 우리 청년들의 어떤 살이 주로 이제 잘못된 생활 습관, 많이 먹고 비규칙하게 먹고 운동을 하지 않고 그런 어떤 생활 습관의 문제가 좀 많다고 한다면, 이 중년 이후에 뱃살, 나이살에는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좀 작용하는데요. 근육도 작용하고 기초대사량도 작용하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호르몬입니다. 즉 호르몬의 부족, 호르몬의 기능 이상 때문에 뱃살이 찌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중년 이후의 뱃살은 어떻게 보면 억울한 사이라고도 하죠. 본인이 크게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오히려 본인은 열심히 노력하는데 살이 찌기 때문에 억울한 살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년 이후의 뱃살은 건강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죠? 내 심혈관계 질환이라든지 관절염이라든지 암이라든지 그런 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조절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중년 이후 뱃살의 특징은 아까 제가 억울한 사이라고 그랬죠. 청년대와 똑같이 먹고 활동하는데도 점차 뱃살이 늘어나고요.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많이 먹는 것이 아닌데도 더 어떻게 보면 열심히 운동도 하고 다이어트를 하는데도 살이 찝니다. 그래서 억울한 살이기도 하죠. 그것은 바로 개인차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 개인차 중에서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호르몬의 차이, 줄어드는 호르몬의 기능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남자 35인치, 여자 33인치 이상이면 분명히 이것은 뱃살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고, 이것을 조절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호르몬들이 이 억울한 살, 중년 이후에 뱃살을 만들까요? 먼저 그렐린과 렙틴입니다. 그렐린과 렙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뭐 우리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또 많이 들어보셨죠. 그렐린은 식욕 호르몬, 밥을 먹도록 이렇게 욕구를 일으키는 호르몬이고, 우리 위에서 분비됩니다. 렙틴은 포만 호르몬, 이제 많이 먹었으니까 그만 먹어도 될 것 같아, 그렇게 작용하는 호르몬이죠. 우리의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데요. 그렐린과 렙틴은 이렇게 식사하고 그러면 굉장히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생체 리듬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식전에는 뭐가 분비되겠어요? 그렐린이 분비되죠. 그 식사를 하고 나면 또 렙틴이 분비돼서 이런 것들이 밸런스를 이루었을 때 우리가 식사량, 그 다음에 뭐 폭식이나 가식을 막을 수 있다는 건데요. 렙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식사하고 나서 15분 이후, 그 전에 놓으면 안 되겠죠. 그 전에 배가 부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식사를 많이 못 하기 때문에 우리 에너지 부족 상태 되겠죠. 그런데 우리 현대인은 어떻습니까? 식사를 너무 빨리 하는 게 문제죠. 렙틴은 적어도 15분 이상이 돼야지 이제 분비되어서 뇌에 작용하기 때문에 15분 이전에 우리가 식사를 빨리 끝내지 말라고 하는 이유도 충분한 포만감은 없고 다음 식사 때 가식하지 않으려면 천천히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그렐린은 식전에 분비되는데 또 언제 한 번 더 분비되는 줄 아세요? 바로 12시에서 2시, 새벽, 그것도 새벽에 분비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에 깨어 있으면 이유 없이 막 식욕이 땡기는 것도 그렐린의 역할이 크거든요. 그렐린과 렙틴의 분비를 잘 조절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새끼를 천천히 제 시간에 먹는 게 중요하고, 아까 제가 밤에 야식 12시가 넘어서 야식을 먹게 되면 그렐린이 이때가 되면 야식을 주는구나 하면서 더욱더 많이 분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야식을 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성장 호르몬이죠. 제가 굉장히 말씀 많이 드렸죠. 성장 호르몬이 부족하면 근육이 감소하고 주름살이 늘어나고 골밀도가 줄어들고 기억력이 저하되고 우울해지고 걱정이 많아집니다. 더불어서 외형적으로도 뱃살과 허리 둘레가 증가하죠. 그런데 성장 호르몬이 특별히 이제 성장 호르몬은 굉장히 이제 개인차가 많은 호르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개인차에 크게 영향을 만드는 것 중에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성장 호르몬 재료가 되는 단백질을 얼마나 충분히 섭취하느냐와 더불어서 5시간 이하로 자거나 수면의 문제, 뭐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사람들은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5시간 이하로 자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고, 코로 호흡하는 연습을 해서 밤에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을 잘 조절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불어서 인슐린 호르몬이 중요합니다. 인슐린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의 에너지 호르몬, 저장 호르몬이잖아요. 그래서 인슐린 호르몬이 분비돼서 우리 먹은 당을 우리 세포 속에 집어넣는데,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포 속에 당을 집어넣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몸은 혈당 부족 상태가 되고 그것을 탄수화물을 가식함으로써 이렇게 보충하려고 합니다. 인슐린 저항성 자체가 또 탄수화물 가식을 부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하는 원인은 바로 지방세포의 증가, 비만입니다. 따라서 이제 자기가 비만하고 인슐린 기능 체크를 했을 때 뭐 혈액 검사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식후에 굉장히 노곤함이나 그다음에 시간이 지났을 때 굉장히 배고픔을 심하게 느낀다고 한다면 인슐린 기능이 떨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반드시 비만을 조절해서 인슐린의 기능을 정상으로 만들어 준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불어서 이제 세로토닌, 행복 호르몬, 우울증을 막아주는 호르몬이죠. 세로토닌이 떨어지게 되면 우울하거나 저조한 기분이 들고, 이 부분에는 우울하거나 저조한 기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보상적으로 과식이나 폭식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세로토닌 호르몬을 우리 몸속에서 많이 분비되게, 그러니까 제흡수가 억제돼서 많이 돌아다니게 하는 약이 비만 치료제로 사용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세로토닌을 늘리기 위해서는 세로토닌 피드백을 해주는 게 중요한데요. 세로토닌은 언제 늘어나냐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칭찬을 하거나, 칭찬을 받을 때 늘어날 수 있죠. 행복한 기분이 드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했을 때 세로토닌은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일러드린 4가지 중년의 뱃살에 관여하는 호르몬을 잘 명심하시고 이것을 늘리는 생활 방식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건강 명언은 장자의 어부 중에서 한번 같이 공유해 볼까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자기 그림자가 두렵고 자기 발자국이 싫어 이것을 떠나 달아나려 했다. 발을 더 자주 움직일수록 발자국은 더 많아졌고 빨리 뛰면 뛸수록 그림자는 더 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래도 그는 그것이 자신을 들이게 뛰는 까닭이라 여기고 쉬지 않고 뛰었고 결국 힘이 빠져 죽고 말았다. 그는 그늘 속에서 쉬면 그림자가 사라지고 고요하게 있으면 발자국이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하나의 역설인데요. 뭔가 힘들고 괴로울 때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주위를 보다 보면 거기서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